육군꾼 몽유동 대인현씨 안평대군의 몽유동 배우 김종서의 마지막. 아, 몽유도원도의 찬시를 쓴 사람 중에 21명 중에 20대 후반의 서거전, 30대 초반의 집현전 학자들, 신숙주, 박백년, 성상문, 이계 등은 대부분 다 젊은 층, 30대쯤이고, 그 후에 하연양이라든지 송초관, 음, 김담, 김종서, 정인지 등은 나이가 좀 많이 있는 문신들이었고, 1447년을 세종 치세 중에서 문종이 45년인가 아마 그 아, 정무를 맡아봤다고 하더라도 47년까지 거의 아, 가장 융성했던 문화적으로 융성했던 시기이고 그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는 바로 서적의 편찬 수를 비교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세종이 47년 즉위 시점이 아마도 29년, 개후 29년, 거의 30년 가까이 조선을 다스리면서 상당한 편찬 사업을 했고, 더군다나 훈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과학, 칠정산, 또 농사에 관한 것, 뭐 아주 아주 다양한 그런 어, 일종의 문해 부흥 같은 거기에 정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그 상징성. 그러니까 1447년을 끝으로 보고 이 몽유도원도를 본다 그러면 아주 몽유도원도의 가치는 아, 그야말로 무릉도원, 도원의 의미가 있다. 그 과거에 아주 번영했던 또 번성했던 그것을 꽃피운 절정, 쉽게 말하면 세종 치하의 절정이자 조선 전기의 그 시문학의 어떤 절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몽유도원도와 찬씨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다. 물론 세종은 어차피 몸이 아프고 늙었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까지 1447년을 딱 끝으로 보고 이제 과거를 돌아본다면 그렇다. 이제 그게 아니고 1447년을 그런 문화적인 그 클라이막스로 보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 역사적 어떻게 보면은 음, 왕실에서는 안 좋은 일이죠. 세종이 죽고 문종이 제위하고 문종이 죽고 단종이 제위하고 단종 개유정난이 일어나고 단종 복위 운동에서 단종이 이제 50년에 55년에 그 왕을 양위하고 그 다음에 복위 운동 일어나서 단종 유벽하고 세조가 집권하고 이런 과정 자체는 이제 그걸 이 몽유도 원도를 휘발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몽유도 원도를 끝으로 본다면 엄청난 문해 부흥기의 꽃이라고 본다면 몽유도원도를 하나의 그러한 그 과거에 이제 앞으로 있을 것의 시발점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아주 좀 음,
그렇게 보는 게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본다면, 어,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1447년 본 비행단 같은 그 안쪽 기쁨도 노란기에서 복숭아고 열분의 황금한 먹은편에 열렸고 30세의 안평대군은 밤새 생생한 꿈을 안빠가원 안견에게 보이나 감독도 현실을 맡겨 있는데 그는 놀라고 있습니다. 안견이 조용히 먹으러 가는 자 자리에 완벽한 침묵을 지키는 또한 사람이 있었다. 요거는 이제 그 글을 찬시를 보면 상당히 이후에 찬시를 쓴 것 같아요. 요 찬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그러니까 특정할 수는 없는데 일부는 47년에 쓰여졌을 수도 있고 또 일부는 50년에 쓰여졌을 수도 있고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다. 찬시. 거기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는 어떤 문의는 몽도 온도가 이렇게 벽에 그려져 걸려 있는 걸 보고 어, 한시를 쓴 사람이 있고 김종소처럼 그림을 펼쳐보고 다른 찬시를 보고 한 문인들도 있고 더군다나 안평대군의 발문과 신숙주의 찬시는 같은 시기에 쓰여진 걸로 봐요. 왜냐하면 종이가 같으니까. 그 외에 또 종이가 집현전 학자들의 종이가 이제 주로 좀 다르고 또 김종소 역시 종이가 조금 다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찬시라는 것이 뭐 한날 한시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쓰여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특정하기가 어렵다. 근데 이제 과연 김종서는 역사적으로 호랑이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패션 마크가 좀 들어가는. 어, 김종서는 아, 장군이라는 게 붙어 있긴 한데 전체적인 삶을 보면 문인의 삶을 더 산 사람이다라고 보여져요. 음, 그 이유인즉슨 일단 김종서가 15세 과거에 제한한다고 나오는데 15세가 아니라 22세나 23세였을 확률이 있다. 다시 말해서 우왕 때 83년 출생, 1383년 출생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뭐 정설에는 1383년이냐 1390년이냐 1390년으로 따지면 47년 몽도 원도로의 참시를 썼을 때는 57세가 되는 거고 만약에 50년에 썼다 그러면 60세가 되는 거고 63세에 이제 개유정난으로 죽는 건데 그 83년과 90년의 출생 차이는 7년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63세에서 만약에 83년에 출생했다 그러면 그것도 출생의 비밀인 거죠. 그러면 나이가 72세다. 조선시대에 뭐 삼정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72세의 나이를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음, 그러면 아, 완전 노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음, 아들이 뭐 예를 들어서 권력을 탐해서 좀 문제를 일으켰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김종소 말고도 황보인이나 정부 같은 삼정승이 서로 이제 그런 실제로 그 홍표정사와 같은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안평대군한테는 단종이 안평대군을 좀 의지했을 수도 있고 수양대군은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 삼정승들이 수양대군을 견제했을 수도 있고, 안평대군은 당시 47년 몽이도원도, 완결이 몽이도원도를 그릴 때 문단의 거두라고 칭송받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안평대군을 따랐기 때문에 그게 계속 추가가 된다면 안평대군의 사람들 또는 그 외의 선정승이나 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황표정사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아, 매간매직까지는 아니어도 쉽게 말하면 자기 위주의 사람.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보면은 특히 그 순헌철, 순종 시기에 그런 게 안동김 씨라든지 이런 데서 그 외척 세력이라든지 이런 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그러면은 그 관직이라는 것이 진짜로 지방 관할까지 포함을 하면 그래도 수백 명에 이를 텐데 수백 명의 그 관직이나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종이 너무 어리고 또 삼정승의 어떤 업무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왕을 너무 무시하고 그런 어떤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궁극적으로는 만약에 김종서가 72세에 개유정난에 죽는다 하면 김종서가 그렇게까지 와일드한 배우의 이미지를 가지면서 아주 그런 모습이었을까? 상상하기 어렵다.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 72세의 나이, 그 당시 조선 전기 시대에 아무리 그 짱짱하고 건장하고 아주 그렇다 하더라도 72세의 나이는 적은 나이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종선 수많은 겨울을 지난 자, 현실을 걷는 자, 철저한 이성과 설치, 안평대공 30살, 빛나는 봄, 꿈을 꾸는 자, 남자는 각각. 아, 사는 현실에서 시작해야 오래 갑니다. 어쨌든, 몽유도원도 왼쪽은 현실 세계, 오른쪽은 무릉도원을 일컫는 그런 건데, 집이 어디로 갔나? 뭐 AI가 굴러들여오는 있긴 있구나, 가게 보이네. 그, 폭에 담긴 기계의 그 김종서의 연습, 험준하고 거대한 남자는 나이 57세일 수도 있고, 여기에 8을 더해서 65세일 수도 있다. 겨울 단단함, 높고 움직이지 않은 철저한 현실주의, 싫은 현실을 견디는 김종서의 얼굴이 담깁니다. 근데 그 김종서와 어떻게 보면 21명 중에 정인지가 이제 서로 산시를 쓴 사람 중에서는 서로의 어떤 접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둘 다 아주 훌륭한 세종 치하의 문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박격대는 좀 부드럽게 열린 교육과도 30세의 나이. 어쨌든, 그, 김종서가, 65세라고 하면, 그 안평대군과의 어떤 관계라는 측면에서 아무리 대군이라 하더라도 그 시문에서도 나오듯이, 좀, 뭐랄까, 자기의 어떤 어린 대군, 제자, 이런 느낌을 좀 갖게 하는 그런 시문 구조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김정서의 시문에는 궁궐에 그 복숭아꽃, 복숭아 나무를 심는다거나, 그
그 님에게 바친다라고 했을 때 당시에 47년의 님은 세종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시기에 김종선은 세종의 신하였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거 음, 은명 도하운이나 불교의 별세계를 찬양하는 건축으로 드리는 왕자의 뿐이지 정치적 분원을 짚었다. 신선 땅 복숭아 나무 어찌 궁궐 안에 온 것이 있을 수 있어. 궁궐을 보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복숭아 나무는 꿈속에 있어야 아름답다. 우리를 현실로 옮긴 히비린내 나는 정치가 되고 칼날에 시집되면 노래는 정치가 빼앗긴다. 요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가장 위험한 것처 문인들이 돌아간 다음 촛불을 안동되고는 결제, 그림 속 가장 위험한 것은 어디니? 김정수 망설임 없이 선아래의 길이 시작된지 않고 여기서 돌아서면 누구의 구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안평대군이 승률한 대답을 평생 기었고 훗날 두 사람과 조건이 있는 바로 이 시장 현실에 따라 한복하니 그를 해가지고 음, 구원을 향해 가는 어쨌든 배우정란만을 놓고 보면 아, 김종서와 안평대군 둘다 불운한 사람인데 김종서는 어떻게 보면 아, 음, 안평대군에 비해서는 57년이라고 하더라. 90년에 태어났다고 하면 거의 30살 차이가 나는 거고. 83년에 태어났으면은 38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40년 가까이 차이 나는 거니까. 둘이 좀 비교할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 오히려 이 삼정승이 아, 안평대군을 멀리 했으면 아,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나중에 이현노가 여기 찬씨 쓴 걸로 나오는데 또 이현노는 또 출생이 또 불분명해. 이현노 출생은 또 어떤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네요. 현실을 지배한 자 김정우성 1388년 1453년 83년으로 또 여기서 나오는데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3년 기준 17년 53년이니까 72세의 나이에 죽는 건데 72세의 나이에 어, 아무리 그 절제 호랑이 느낌이 있다 하더라도 그 호랑이가 호랑이가 아닌 거죠. 공주에서 태어났고 별명은 대호. 그건 김종수가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또는 뭐 강직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런 별명이 되지 않았을까. 음, 외소한 책의 또 문관이 없다. 대광보고 승목대구 정도 좋아이사. 아, 김종서가 사군육진을 개척을 했다 한들 전쟁을 했다라는 얘기는 또 없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그런 부분. 예, 무장은 아니었다. 밀신이었다. 뭐 오해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기락과 무용을 완복하는 학자의 행정과 국방의 결정, 황희정승에게 이 또한 황희정승의 후계자 황희는 아, 청렴도로 대표되는 사람인 거죠. 사실은 김종선은 어쨌든 단종 제위 시절에 청렴도 면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황희정승에 비하여. 그래서 이게 좀 대립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해봅니다. 고려사나 세종실록 편찬을 진지하게 했지만 정인지와의 관계 때문에 정인지가 이제 고려사를 편찬한 걸로 나온다. 국왕이 개최다. 세종이 직접 활과 화살을 내는 국왕으로 파견. 육진개척. 8년간 한글도 도돌제사로 문무했다. 두만강 이남을 온전한 죽선이 영토로 확정 지은 사령관. 만리변성 일장금지 보소서. 시조가 있을 거예요. 사품은 나무 끝에 불고 명어름 속에 잠들. 육판개척 중 관아에서 일는 갑자기 얼마나 나와 사람 가운데 있어야지 보이지. 무언 장소든 저희 기술 이름이 없어. 김명수는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좋은 산업으로 반사한 자나 나를 시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표현이 연어를 일화가 있다. 권력의 정점, 황표 정사, 유명 대신 김정정이 거든. 세종이 아니가 문종을 유명을 받들어. 물론, 고명 대신으로 하지만, 당시 단종이 원손이었기 때문에, 세종이 또 다른 신하들한테 뭐잘 보필해라, 이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석정 체제가 간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된 거라고 봐야 되죠. 홍보인 정부가 함께 전국을 장악, 황표정사, 대신들이 벼슬아치 후보자 이름 아래 노란 표시를 붙여 올리면 어린 분들을 낙점하고 간접 문제이고. 요게 이제 한 도화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요런 분이 도화선이니까, 아, 패션 마크를 일단 또, 집필전 학자들 역시도 북단과 전형을 비판했다 한다. 그러한 것이 수양대군에게 명분을 제공을 해서 결국에는 아, 반역으로 아, 반역죄로 있게 되는 거죠. 전신 충신, 흠집난다, 무결점천명, 부정부패전, 권력의 정점에 있어서는 호치를 부린 기록이 전혀 없으며 국회의원 교육사 그의 결정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치정을 잘못했다라는 거. 치정을 잘못. 권력을 짠타라는 게 아니고 권력의 만 사초이고 이건 최초의 사초이고 1453년이 아닐 테고 이거는 내용을 봐야 될 거고 국법과 권력을 통제했던 강직한 정치가 있지만 통제가 자신마저 예외로 두지 않는 어마어마한 권력 적들은 칼을 달고 배우정난 이건 영화상의 어떤 이야기 스토리인데 감옥분이 떨어졌는데 거지 서찰을 군주가 서찰을 입게 달빛창에 고개를 휘는 순간 춥다라고 하는데 당시 72세의 나이면 안경도 없었을 텐데 이런 서찰을 쉽게 읽을 수 있는 나이는 아니다. 이런 스토리 라인이 조금 그렇습니다. 무슨 그 평대군과 함께 보았던 가장 유명한 거. 정승의 몸으로 어찌 걷겠는가 보다는 당시 72세의 나이에 철퇴를 맞았으면 걸을 수 있는 상황도 안 됐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깨어났은 것, 가마를 타고 어쨌든 수레를 가져오너라. 친정사돈 때 발견돼서 나중에 그냥 휴양대군의 수하에게 죽임을 또 당하는데 목이 잘려 죽임을 나중에 어디에 묻히냐? 세종시 장군면에 묻히는데 다리 한쪽만 묻혔다는 전설이 있다. 그래서 한달이라는 지명도 있고
장군맨이라는 지명도 얻게 됐다. 300년 지나 영조 때 사육신과 함께 복권되어 충익이라는 시호로 받았다. 음, 워낙 그밤 그림 앞에서 나는 두 사람의 정확히 훔친다. 안평대군의 꿈은 사역과 함께 바수를 잡고 현실을 짊어졌던 김정수의 단단한 산은 절대 아래 항상 좀 몽유도원들한 두루마리 속에는 절대적인 이상주의자, 꿈꾸는 자와 완벽한 기술자가 서로를 이해하며 같은 쪽을 바라보는 조신데 가장 아름답고 선명한 살아가 오는 것까지 목숨 꿈은 주고 배인 현실은 따라온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몽유도 원도를 끝으로 보면 아주 그, 그 부흥의 르네상스의 피크가 되는 거고 그걸 스토리 라인으로 계속 끌고 가면 불운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부흥과 불운이 만나는 지점일 수도 있다.